예, 지금부터는 전기차하고 2차 전지 소재주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글로벌로 보면 미국하고 또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최근 판매 상황 어떻습니까?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올해 프리미엄급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비슷했습니다. 큰 성장이 있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폴란드 공장에 대한 가동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SK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프리미엄급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었다 보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서의 가동률을 9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테슬라가 위주로 가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던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GM이었죠. 단연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1위였었고요. 그리고 2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텔란티스 집 같은 경우가 조금 일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의 동등하게 GM 쪽이 많이 올라왔고, 포드 같은 경우에는 뭐 머스탱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앞서 있었지만 F150은 좀 저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2024년이 사실 우려되긴 합니다. 저 역시도. 이유는요, 최근에 많은 OEM사들이 내년에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걱정을 하면서 계속 생산량 목표치를 다운을 시키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내년 수요는 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현재 볼 때 올해까지는 별 문제는 없고, 문제는 내년 정도부터는 약간 이제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자체는 약간 과장됐다고 봐도 됩니까? 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전부 다 우려하는 부분이 2024년이었기 때문에 네. 2023년을 바라보면서 걱정하지는 별로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작하는 미국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뭐 전기차 가격이 조금 크게 계속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우려했던 측면이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 수요 둔화를 우려하는 부분은 전부 다 2024년입니다. 네. 예.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를 탑재한 GM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글로벌 그 자동차 메이커들, 전기차 메이커들 그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비교적 잘하고 있는 편인지 조금 기대에는 못 미치는 상황인지 어떤가요? 기업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급 차량으로 해서 애초에 본인들이 5세대, 6세대 뭐 이렇게 이제 배터리의 세대를 붙일 정도로 계속 하이 브랜드급의 이제 프리미엄급의 배터리만 공급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는 굉장히 뭐 큰 리콜 사건 없이 굉장히 잘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 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아우디 하고요. 독일 쪽에? 네. 뭐 스텔란티스도 일부 조금 들어갔고요. 네. 스텔란티스, 뭐 아우디 이런 완전 프리미엄급 차량 있잖아요. 예, 그런 예.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우디가 아무래도 좀 크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조금 대중화된 차량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단연 이제 캐파가 가장 클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중국에서는 또 테슬라 위주로 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사실 뭐 폭스바겐, 뭐 일부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차종 유럽 OEM사들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드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성장률을 주도하고 있는 GM의 지금 물량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많이 쏠려 있는 추세죠. 전반적으로 저희 뭐 그러니까 각 공장별 수율적인 부분이나 가동률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지금 유럽이나 뭐 중국 쪽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돼서 중국 쪽으로 보내는 곳은 전부 다 안정화가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에 대한 수율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는 되고 있으나 항상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3원계 쪽 대비 LFP가 주행 거리가 굉장히 저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와주면서 우려에 대한 기운이 있으나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소재주 하면은 이제 포스코 계열하고 에코프로 계열 이렇게 양대 산맥이 있는 셈인데 어떻습니까? 각각의 어떤 투자에서 장점과 단점 이렇게 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그렇죠.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근데 두 기업 다 굉장히 장점이 많은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622-811이라고 하는 가장 삼원계 중에서 많이 쓰이는 양극할 물질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거기에 NCA까지 하고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모든 셀 메이커 중에서 가장 많은 공급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이 둘이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겹칠 수밖에 없고요. 첫 번째는 수직 계열화. 예. 두 번째는 장기 수주계야. 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둘 다 굉장히 장점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별의 포인트를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포스코 퓨처엠 쪽은 포스코 홀딩스라고 하는 정말 브랜드 글로벌리 봤을 때도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은 대표적인 기업을 이제는 업스트림단의 기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금 수익성 안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앞으로의 지역별로 OEM사들이 양극재 기업으로 가장 채택을 많이 할 만한 그런 것들을 조금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가 수직 계열화 굉장히 중시하는데 수직 계열화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업스트림 중에서도 원재료, 정제, 재령, 가공, 그리고 전구체, 양극재, 회배터리 리사이클, 풀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 거기에 플러스 사실 응급할 물질까지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전구체를 제일 먼저 좀 시작해서 확대시키고 내재화를 가장 빠르게 시킨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NCM, NCA에 대한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단결점 경쟁력들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야 된다. 이 기업만의 지금 이 순간에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11월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전고체 기업의 IPO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한번 업스트림이 부각이 되면서 이 기업 가치가 부각이 되고 그랬을 때 조금 단기적으로 밸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적인 환경적인 측면에 의해서 또 부각이 될 수 있다. 둘 다 투자 포인트는 비슷하나 이쪽은 수직 계열화, 양극할 물질, 응극할 물질에 특화된 기업 그리고 이쪽은 같은 제품이고 수직 계열화 잘 되어 있기는 하나 오히려 이번 포인트는 IPO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는 이제 양극재가 대세였는데 지금도 뭐 큰 변화는 없는 건지 앞으로 또 당분간 양극재를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또 음극재를 비롯해서 뭐 분리막이라든지 전액 같은 비양극재 소재주도 좀 기회가 한번 올 수 있다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비소재주들도 부각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반등 포인트 자체는 아무래도 양극재 기업들이 가져올 것 같긴 하지만 2024년부터는 셀이나 양극재 쪽이 이제 수주 공백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다양한 불확실성들로 인해서 이제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익성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저희가 분리막 쪽이 아무래도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소재 쪽에서도 기술 프리미엄을 여전히 가지고 가는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밸류를 높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배터리 쪽이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많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소재 쪽에서는 음극재 쪽이 실리콘 음극재로 좀 넘어간다든지 실리콘 음극재가 부각이 되고 LFP가 계속적으로 확산되면서 두 쪽에 전부 다 이제는 조금 바뀌고 있는 흐름이 도전재 쪽이에요. 네. 도전재 쪽에서 CNT 도전재 쪽이 확대가 되면은 LFP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고 실리콘 음극재 확대로 인한 삼원계 쪽으로도 좀 같이 투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CNT 도전재 같은 이런 관련주들도 많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2차 전지 캐파 말하자면 생산 능력 확대 이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장비주들 같은 경우 수주 모멘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뭐 연말에서 내년 초 정도까지 시계를 볼 때 장비주들 전망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아직 미국 내에서는 캐파 증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이제 2공장 시작, 얼티엄 셀즈 2공장도 시작이 되고, 네. 3공장까지 들어가게 될 테고, SDI 같은 경우에도 스텔란티스 공장부터 시작을 해서 GM 공장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확대를 해야 되는 시기가 2025년부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 장비 라인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미국 내에서 채워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주 모멘텀, 수주 사이클이 들어오는 시기여서 장비주들도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분야가 요즘 많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어떤 섹터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된다. 이쪽 분야를 하는 쪽이 있다면 어떤 쪽으로 보십니까? 우선은 기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어느 정도 기술적인 성숙도가 올라온 쪽은 계속 지금처럼 막 수주 모멘텀이나 계약이나 이런 거에 많이 치중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수익성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데에서 벗어나서 기술에 집중해서 갈 수 있는 쪽은 사실 수익성보다도 이 기술에 대한 성장성을 바라보면서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LFP 쪽의 확산하고 그리고 이제 음극재 쪽의 실리콘 음극재 확산을 둘 다 아우를 수 있는 CNT 도전재 쪽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모델 3 같은 경우도 이제 LFP, M3P 배터리 CATL 쪽이 계속 확대를 시키고 있고 이번에 모델 Y 쪽 업그레이드에서는 이번에 배터리가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는 일부 이제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 쪽의 확대를 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LFP 쪽을 뭐 아예 경계를 하기보다는 계속 저희 확산되는 기술에 의해서 여기 관련해서 엮여있는 국내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CNT가 최근에 이제 CATL의 M3P 배터리도 보시면은 고만감 배터리 양극할 물질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LFP지만 LFMP라고 해서 망간을 최대치로 좀 넣었고 거기에 단결정 3원계가 블렌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망간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전압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CNT 스펙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좀 고스펙 CNT의 소재가 계속 좀 농도 짙게 점점점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는 그 실리콘 음극재 적용될 때는 또 CNT 쪽 스펙, 고스펙으로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3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3원계 쪽도 실리콘 들어가면서 이제 고스펙 들어가고 양극할 물질도 하이니켈이라든지 고만간 양극할 물질로 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쪽도 CNT의 농도가 계속적으로 짙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실리콘 음극재도 실리콘 음극재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성장성이 제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기술력이 높은 소재는 CNT 쪽이 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CNT 도전재 쪽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 그렇죠. 도전재 서플라이 체인이 아무래도 파우더 쪽도 있고 분산재 쪽도 있기 때문에 그쪽 아우른 모든 거의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 주목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LFP 배터리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기술력이 제고되고 있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망간을 또 넣어가지고 또 다른 어떤 경쟁력을 좀 갖춰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3원계 배터리의 어떤 지위를 위협할 정도로 지금 LFP 배터리의 기술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떤가요? 사실 부담이 되긴 됩니다. 이미 뭐 테슬라 쪽에서 이미 좀 보여준 것 같고요. 근데 뭐 3원계 기술을 뛰어넘는다 이렇다기보다는 큰 차이가 없으면 가격이 저렴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주행거리 측면에서도 뭐 400km 초반대까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큰 차이는 없거든요. 3원계 쪽 들어가는 거랑. 지금 LFP 배터리를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가격 경쟁력만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LFP 만들기 쉬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LFP 배터리가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BYD나 뭐 CATL,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지고 나온 CATL의 M3P 배터리도 정말 구성 물질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LFP 안에 망간도 넣고 거기에다 에너지 밀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작은 비중이나 단결정 3원계도 블렌딩 해보고 음극재 쪽에는 실리콘 음극도 좀 넣고 첨가제도 다르게 하고 CNT 스펙도 다르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같은 LFP 배터리지만
우리나라 쪽에서도 삼원계만 가지고 몇십 년간을 연구를 해서 지금에 도달했듯이 그들도 LFP만 가지고 정말 다양한 디자인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도 가격 경쟁력인데 꽤나 이제 이론적 한계를 뛰어넘을 만한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 게 바로 LFP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 이제 주행거리 차이가 정말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은 LFP가 계속 점유율을 확대해가면서 갈 수 있는 측면, 그리고 이제 전 지역에서 봤었을 때 지금 자꾸 테슬라나 BYD 위주로 OEM사들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로 봤었을 때는 조금 삼원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부분은 저희 아직 LFP가 정말 이번에 CATL의 M3P 배터리를 통해서 LFP 배터리 한계를 보여준 것 같아요. 이 이상 끌어올리려면 결국에는 3원계의 양극화 물질을 더 넣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보여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LFMP만 가지고 썼느냐,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단결정 3원계의 양극화 물질이 블렌딩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 앞으로는 LFP의 에너지 밀도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려면 단순 LFP 양극할 물질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3원계 비중이 점점 올라가겠구나. 예. 실리콘 응급제 기술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LFP 배터리가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기술력으로서 역시 어떤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NCM을 따라가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LFP는 약간 대중용 또는 저가용에 맞고 프리미엄은 역시 그래도 NCM을 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관점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관점 자체가 약간 흔들리는 상황인지, 그건 어떤가요? 프리미엄 쪽은 확실히 3원계를 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시나 LFP 최대치를 열어보니 이번에 예. 최선을 다해서 끌어올렸을 텐데 예. 내년에 이제 킬로그램당 260와트지 맞추려면은 3원계 비중이 좀 올라가겠다, 양극화 물질 쪽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저도 LFP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 시장의 꽤 많은 부분을 점령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프리미엄급까지 가기에는 여기는 이미 한계가 좀 보이는구나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도 있고 요즘엔 또 뭐 반고체 배터리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런 어떤 새로운 배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뭐 우리 NCM 배터리 이런 아성을 좀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뭐 될 수 있을지, 약간 뭐 게임 체인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가능할지, 이건 어떤가요? 우선은 전고체 배터리는 가격을 좀 많이 다운을 시켜야지만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들어가는 소재들이나 뭐 이온 전도도를 높이기 위한 아니면 덴드라이트 현상을 막기 위한 그런 소재들이 사실 조금 비싼 소재들이 아직 많이 쓰이고요. 그렇게 경제성 있게 나오지 않고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전해액 베이스의 쓰였던 장비에 호환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견제성 있지 않고서는 장비를 전부 다 교체할 만한 니즈가 생길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근데 이제 반고체 배터리는 조금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반고체 배터리는 우선은 공정 장비가 대부분 호환이 가능해지고요. 물론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것도 이제 기술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좀 나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활물질들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 중에 일부 소재들만 조금 변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에너지 밀도도 높이면서 가격도 조금 다운시키면서 기존의 공정 라인도 호환되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배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반고체 배터리가 이런 어떤 액체 배터리를 대체할 수도 있는 약간의 게임 체인저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는 우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증시의 주인공이라 할 2차 전지하고 또 전기차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뭐 성장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조정이 금년간 완료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바로 다시 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안나 연구위원님의 낙관적 전망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위원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